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오늘은 해열제 사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열제를 사용하는 온도와 연령별 해열제의 사용상 주의할 점과 해열제 선택에 꼭 미리 알아둬야 할 점과 해열제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열제는 몇 도부터 사용할까요? 이거부터 고민하시는 부모들 많죠. 해열제는 기고막 체온계를 쟀을 때 38도 이상이면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편합니다. 조금 낮은 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높은 열에도 기다려 볼 수 있지만 38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무난합니다. 해열제는 열이 났을 때 열을 떨어뜨려 줍니다. 다만 고열이 난 경우 정상 체온으로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고요. 1도에서 1.5도 정도만 떨어뜨려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해열제를 먹고도 39도 열이 났다면 해열제를 안 먹었다면 40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열제는 열이 나지 않으면 그만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간혹 해열제 중에서 소염 효과를 기대하고 해열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열제를 처방받은 경우 열이 없어도 해열제를 계속해야 되는가, 이것을 처방한 의사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통을 목적으로 해열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픈 것이 사라지면 중단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열제를 처방받은 경우는 열이 떨어지면 그만 먹어도 되는지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날 때 밤에 자는 동안에 깨워서 해열제를 먹여야 되는가,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죠. 일반적으로 해열제는 자는 아이 깨워서 먹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깨워서 먹이면 아이가 아파서 쉬어야 하는데 잠을 깨우게 되어서 컨디션에 도리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고열로 너무 힘들어하거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깨워서 먹일 수는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소아청소년과 선생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꼭 먹어야 할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경우는 열이 나도 컨디션이 좋은 경우는 반드시 해열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 아기들의 경우는 열이 나면 아이가 불편해하고요. 잘 안 먹고 잠도 잘 자지 못할 수 있고요. 열성 경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열제를 흔히 사용하게 됩니다. 열이 떨어진지를 모르고 해열제를 계속 먹이면 저체온이 생길까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해열제 먹이면서 하루 종일 열이 떨어졌나 확인하려고 열을 재는 부모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열제는 열이 있을 때는 해열 효과가 있지만 정상 체온일 때 먹는다고 저체온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흔히 사용하는 타이레놀 같은 경우 두통, 치통, 생리통에도 흔히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이때 저체온을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혹 해열제 먹은 후에 저체온이 오기도 하는데 이건 아주 드문 경우이고요. 열이 나지 않으면 해열제를 더 이상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다시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성경련이라도 한번 생긴 경우 아이가 열이 나기라도 하면 다시 열성경련이 생길까 봐 고민하시고 해열제를 너무 열심히 사용하시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해열제를 열심히 챙긴 경우와 그냥 열나면 해열제 사용하는 경우와 열성경련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성경련 줄이려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해열제를 너무 열심히 챙기는 것은 사실 열성경련 줄이는데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열나면 해열제 먹인다,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령별 해열제 사용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 3개월 미만의 아기들의 경우는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이는 것보다 바로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요. 밤인 경우 밤에 문 여는 소아과를 찾아서 진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응급실에 소아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나이 애들 밤에 응급실 방문해서는 제대로 진료받기가 어렵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3개월까지는 반드시 의사나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서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3에서 6개월까지는 임의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소아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만 6개월 이상에서는 부모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열제의 용량과 용법과 복용 간격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해열제 사용 후에는 무엇 때문에 열이 났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소아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열제를 사용하면 병 치료가 늦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듣고서 열이 펄펄 나는 아기에게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닦아주고 버티는 부모도 있는데 이건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열이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통상적으로 열이 심할 때 해열제를 사용한다고 병치료에 방해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해열제는 안전합니다. 해열제 사용을 겁내는 부모도 간혹 있는데 흔히 사용하는 아스타아미노펜과 이부브루펜 해열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편의점에서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약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마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 중에서 가장 안전한 약 중에 하나가 해열제입니다. 해열제는 굉장히 안전한 약이지만 먹는 양과 시간 간격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용량을 초과하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약 먹을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또 먹이거나 한 번에 좋아지겠다고 해열제 용량을 함부로 더 먹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해열제를 먹이고도 열이 안 떨어진다고 임의로 약을 더 먹이거나 한 가지 약이 잘 안 듣는다고 임의로 두 가지 해열제를 번갈아 가면서 먹이는 것 역시 곤란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해열제는 용량을 잘 지키고 먹이는 시간 간격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약은 어떨까요? 자약은 기본적으로 아기들이 구토가 심해서 입으로 해열제를 먹이기 힘든 상황에서 사용하는 약입니다. 효과가 더 좋은 약, 엄마가 사용하기 편한 약, 이런 거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약과 입으로 먹는 해열제를 함부로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열제 자약도 먹는 해열제와 마찬가지로 해열제입니다. 해열제 먹이고 열이 안 떨어진다고 해열제 자약을 넣어주게 되면요, 해열제를 2배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감기약과 해열제를 함부로 같이 먹여서는 안 됩니다. 종합감기약 속에는 해열제가 포함된 종합감기약이 있는데 이런 약을 먹이고 해열제를 또 따로 먹이면 해열제를 2배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역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열제 시럽은 아기 손 닿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해야 됩니다. 시럽제는 아이들이 잘 먹게 할 목적으로 맛있게 만듭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게 맛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무심코 해열제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약 먹이는 동안에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3일치를 한꺼번에 원샷해버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해열제 보관은 정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열제 나다라는 부모들이 아직도 간혹 있습니다. 요즘은 해열제 주사 놔주는 동네 소아과는 거의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해열제 주사를 참 많이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해열제 주사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이 심하다고 해열제를 놔줘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이 빨리 떨어지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해열제 주사는 효과가 빠르지만 효과가 짧습니다. 그때만 열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어차피 날 열은 해열주사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계속 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열주사가 병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지도 않는 아픈 주사를 놔준다는 것은 스트레스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열제를 처방받은 경우 해열제를 먹이고도 열이 심하게 날 때 집에서 해열제를 조금 더 사용해도 좋은지 소아과사에게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떨어지면 소아과에서 처방한 약 중에서 해열제를 빼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열이 떨어지게 되면 해열제 계속 먹일 것인가에 대해서 소아과에 문의하십시오. 해열제를 처방받다고 열이 떨어졌는데도 며칠을 계속해서 해열제를 먹여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열 나는 경우 많죠. 해열제 사용, 누구나 한 번 이상은 해열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해열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이와 부모가 생고생 안 하는 지름길입니다. 앞으로 소아과 이용도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응급실 이용은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열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 열에 대한 영상에서는 열이 날 때 집에서 부모가 할 일과 해열제 종류별 선택 사항과 사용하는 용법 용량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